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파트 필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파트 필름 역시 순둥이 중 하나인데요. 초록초록하니 너무 보기 좋죠. 스파트 필름은 공기정화 식물로서 잘 알려져 있지요. 나사가 선정한 공기정화 식물 10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해집증후군 식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파트 필름을 제가 키워보니까 이게 푸릇푸릇 아침에 나오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색깔도 녹색이고, 그래서 또 이 친구들이 음이온을 발산하면서 또 여기에서 수분을 증산작용이라고 해서 또 음이온을 발산하면서 또 물도 같이, 수분도 같이 발산하기 때문에 천연 가습 효과가 있지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가습제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잘 자라요. 이 친구는 스파트 필름 대엽이고요. 이 친구는 소엽이거든요. 근데 잎 자체가 좀 크고 이렇게 크죠. 그리고 이 친구는 커도 좀 이렇고요. 좀 작죠.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친구 나름대로 또 예쁘고요. 또 이 친구는 이 친구 나름대로 또 풍성하고 또 주는 느낌도 달라요. 그래서 두 종류 다 집에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좋아하니까요. 맨 처음에 물만 주니까요. 이 친구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면 지금은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잎사귀들 만지는 것처럼 힘이 없었어요. 근데 영양제를 좀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좀 얘가 두꺼워지고 이렇게 이런 튼튼한 소리가 나죠. 여기 또 새잎이 나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보이시나요? 얘도 반짝반짝 보여드리고 싶은데 직접 오실 수가 없으니까 얘도 그렇고. 근데 이 친구는 이 친구도 이렇게 만지면은 영양제를 잘 먹고 흡수를 잘해서 좀 튼튼해졌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잘 성장하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영양분이 충분히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벌써 심을 때는 한 요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풍성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벌써 또 분갈이를 해줘야지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분갈이는 봄이나 가을에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봄에 이 친구들을 분갈이 해줄 계획이에요. 그래서 분갈이 해줄 동안에 또 여기에 있는 영양분을 이 친구들이 다 흡수했을 것 같아서 물을 줄 때 영양제를 조금 희석시켜서 주거나 아니면 계란 껍질을 부숴서 그리고 계피가루 같이 섞어서 그리고 바나나 말린 거 다져서 갈아서 그래서 이 친구들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껴줘주고 물 주면은 같이 흡수될 수 있게. 제가 영양제를 줘보니까 자연에 의해서 이렇게 천연 영양제를 줬을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노랗게 타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그 화학으로 만든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왜 옛날에 사약을 받을 때 영양분이 너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죽었잖아요.
이런 얘기는 괜히 했네. 좋은 얘기가 아닌데 하필이면 왜 이런 얘가 생각이 났을까요? 근데 아무튼 이 친구들도 영양분이 과하다 싶으면 누렇게 타들어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천연 영양제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연 영양제로는 또 뭐 쌀뜨물 같은 그런 물도 저는 가끔 주기도 하고요. 또 저희 언니가 그러는데 미원이 그렇게 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걔는 화학 성분인데 저는 아직 시도를 안 해봤어요. 근데 언니가 좋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그때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막걸리도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실험을 해보고 좋으면 예, 말씀을 드리고 좋지 않아도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바로 보는 직사광선을 바로 보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겨울이라서 저는 창가 쪽에다 이렇게 둬서 이 친구들이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여름에는 좀 직사광선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관엽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쪼이잖아요. 그러면 썬번이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 잎이 우글우글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뭐 직사광선이 아니고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간접 광선이라서 저는 충분히 쓸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직사광선이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와도 좀 썬번을 입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인초도 그렇고. 그래서 여름 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물려나서 광선을 조금 덜 받게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잘 자라고 영양분을 잘 섭취하기 때문에 분갈이는 적어도 1년이나 2년에 한 번은 해줘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 봄에 이 친구들 조금 더 큰데 해서 또 무럭무럭 잘 크게 순둥순둥 무럭무럭 잘 크게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가 재밌냐 하면은 제가 물을 좀 많이 주잖아요. 막 이틀에 한 번도 주고 어쩔 때는 3일에 한 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물이 좀 부족할 때에는 얘네들이 잎을 이렇게 조금 늘어뜨려 놔요. 근데 물이 점점점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그래서 어쩔 때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 벌 세우는 것 같아서 맨 처음에는 좋아 좋아 이러는 것 같았는데 이게 한 2, 3일 계속 되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물을 덜 줘요. 그때는. 근데 이 친구도 지금 물을 충분히 잘 먹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닌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또 이 친구보다 조금 더 물을 좀 덜 먹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화초를 키우실 때 이 친구들은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해서 물을 잘 주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친구들 물을 굉장히 자주 주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 집은 제가 추위를 좀 타서 보일러를 좀 많이 트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좀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겉에 흙이 살짝 말랐다 싶을 때 물을 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살짝 덜 말랐어도 물을 주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과습으로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물을 많이 줄 때는 하루에 한 번씩도 주고 이틀에 한 번씩도 주고 3일에 한 번씩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집집마다 이 가정 환경이 다 틀리니까 한번 물을 며칠에 한 번씩 줘야지 되는지, 그거를 뭐 어떤 집에서는 보일러도 잘 안 트시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보통 겨울철에 10도씨 정도 되면 이 친구들은 이제 좋다고, 이제 그래도 겨울을 잘 날 수가 있는데 20도씨 정도 되는 곳에서는 아주 무럭무럭 잘 큰다고 해요. 20도씨에서 23도씨? 예,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가정마다 그 온도도 틀리고, 그 다음에 그 빛도 틀리고, 그 다음에 또 바람, 통풍도 얼마나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흙이 더 빨리 마를 수도 있고 덜 마를 수도 있고, 또 아래에 이제 두면은 또 보일러 때문에 열이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며칠에 한 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가정마다 그 틀릴 조건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한번 물을 줘보세요. 우리 가정에서는 얘를 2, 3일에 한 번을 줘야지 되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을 줘야지 되는지, 4, 5일에 한 번을 줘야지 되는지, 그런 것들은 물을 줘 봐가면서, 이 친구들이 물이 마르면 이렇게, 사람이 왜 우리도 기운 빠지면 이렇게 축 처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기운 없어 하고 축 처져 있으면 물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물을 주시고, 또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좀 한 이 정도 되면은 물이 적당하다는 표시라고 저는 이 친구들로부터 사인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한 2, 3일 후나 조금 더 잎이 처지거나, 아니면 뭐 이 친구처럼 그래 물 좀 많이 먹어 그럴 때는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집에서 키우시는 분의 성향이라든지, 또 그 집 환경이라든지, 또 어떤 분은 물을 주실 때 흠뻑 주셔서 이 밑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주시면 이 친구들이 이제 물이 흠뻑 젖어 있는 상태니까 어쩔 때는 일주일도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 주는 걸 좋아하니까 흠뻑 젖어서 밑에서 물이 나오면 이게 또 흘러넘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2, 3일에 한 번씩 한 반 정도나 3분의 2 정도 젖을 정도로, 예, 그렇게 이제 얘네 뿌리만 젖을 정도로 그렇게 물을 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제 생각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이제 성향이나 또 집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물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집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보면은 저한테 너무 반겨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도 이렇게 나와 보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푸르푸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저도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식물은 정말 키우면은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친구들 좀 많이 키우질 못했었는데 점점 양이 늘어나도 시간이 그냥 흘러 넘치고,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또 다른 일을 했고 또 그랬는데도 시간이 또 이제 적응이 되니까 또 시간이 흘러 넘치니까 제가 또 그 역량이 돼서 또 다른 일을 또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식물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한테
새로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활력을 주고, 또 행복감을 주고, 또 편안함을 주고, 분노도 잠재워주고,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불안이라든지 우울증 같은 것도 얘네들이 많이 잠재워주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래서 맥박도 느려진다고 그러죠. 이렇게 집안에 자연이 있으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당근에서 제 유튜브를 보시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분도 제가 그 화초를 좀 집안에 키우시고 그러면 활력이 생기고 좋다니까 유튜브 봐서 얘기 들어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사소한 정보지만 드려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저야 얼마나 행복하고 더 기쁘겠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분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시면서 더 행복한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집안으로, 거실을 자연으로, 이 자연을 선물 받으시고 또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많이 웃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